한국 증시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축제에 가깝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스피, 오르면 팔고 빠지면 다시 사는 시장, 글로벌 자금이 잠깐 지나가는 시장.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말들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광판에는 7,000이라는 숫자가 찍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는 장 초반부터 무섭게 뛰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더 밝아졌고 커뮤니티에는 이제 진짜 한국 증시가 달라진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코스피 7,000을 축하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코스피가 7,000을 뚫은 바로 그날 시장 밖에서는 정반대 신호가 같이 나오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름값은 뛰고 생활물가는 올라가고 중앙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이 장면이 이상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 아니냐.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시장이 미래를 밝게 보니까 주가가 오른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그렇게 친절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가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갈 곳을 잃고 가장 강해 보이는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오를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순간 그 믿음 자체가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악재가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악재가 있는데도 시장이 그걸 무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코스피 7,000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 증시의 역사적인 돌파입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장을 끌어올린 힘은 한국 경제 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라는 아주 좁고 강한 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축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한국 주식은 이제 아무거나 사도 되는 것 아니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니까 코스피 전체가 안전한 것 아니냐. 지수가 7,000인데 지금 안 들어가면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지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샀고 누가 뒤늦게 들어오고 있으며 누가 이 상승장에서 조용히 팔고 있느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7,000이라는 숫자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보여줍니다. 오늘 코스피를 끌어올린 가장 큰 힘은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칩을 사고 HBM을 찾고 서버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한국 증시가 수출 경기, 중국 경기, 환율, 금리, 부동산 심리에 흔들리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주식시장 안에서는 AI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면 단순히 두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한국 증시 전체에 이런 메시지가 퍼집니다. 한국에도 드디어 글로벌 성장 스토리가 생겼다. AI 수혜는 미국 빅테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도 AI 시대의 필수 공급망이다. 이제 코스피는 예전의 박스피가 아니다. 이 메시지가 강해질수록 돈은 더 빨리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보고 개인은 뒤늦게 불안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또 놓치는 것 아닌가? 2년 전, 3년 전에도 망설이다가 놓쳤는데 이번에도 또 구경만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감정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감정은 늘 공포만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공포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 못 벌고 있다는 불안입니다. 계좌를 열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수익 인증을 합니다. 뉴스에서는 사상 최고치라고 말합니다. 증권사 앱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빨갛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업 가치보다 먼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이거라도 사야 하나? 늦었지만 지금 들어가야 하나? 이번에는 진짜 다르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심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화면을 반대로 돌려봐야 합니다. 전광판에는 코스피 7천이 찍혔지만 같은 날 다른 전광판에는 물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 석유류는 21.9% 상승, 생활 물가도 다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미래 이익을 더 비싸게 쳐줍니다.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에도 다시 힘이 붙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그 원인이 기름값이면 더 민감합니다. 기름값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류비로 들어가고 항공료로 들어가고 공장 원가로 들어가고 식당과 택배와 서비스 가격으로 번집니다. 처음에는 기름값이 좀 올랐네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생활비가 다시 빡빡해졌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그 흐름을 그냥 넘겨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 필요하면 다시 긴축적으로 갈 수 있다.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마라. 그 순간 주식시장의 계산식도 흔들립니다. 오늘 코스피 7천의 핵심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미래의 이익을 보고 뛰었는데 경제의 바닥에서는 다시 비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시는 AI 반도체를 보고 환호하지만 가계는 기름값과 대출금리를 보고 긴장합니다. 시장은 성장을 말하는데 생활비는 압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할 때 시장은 더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쪽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오르면 경제가 다 좋아진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식시장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과 못 오르는 종목이 갈리고 경제 안에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과 부담을 받는 사람이 갈립니다. AI 반도체와 연결된 기업은 미래 이익 기대를 받습니다. 증권주는 거래대금 증가 기대를 받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은 수주 기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은 어떨까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실수요자는 어떨까요? 기름값과 식비와 서비스 가격을 매달 맞는 가게는 어떨까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또 어떨까요? 같은 한국 경제 안에서도 누군가는 코스피 7천을 보며 환호하고 누군가는 금리와 물가를 보며 숨이 막힙니다. 이게 오늘 장면의 진짜 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7천은 한국 경제가 전부 좋아졌다는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한국 경제 안에서 가장 강한 곳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그 돈의 쏠림이 지수 전체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집값이 오른다고 해보겠습니다. 뉴스에는 동네 집값 상승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학군 좋은 몇 개 단지, 역세권 신축, 대장 아파트만 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오래된 빌라와 외곽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평균 가격만 올라 보이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7천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같은 속도로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지수를 움직이는 대형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AI 스토리가 붙은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경기 둔화, 비용 부담, 소비 부진, 금리 부담을 맞는 기업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쏠림장입니다. 쏠림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돈이 몰리는 동안에는 이유가 계속 붙습니다. 실적이 좋다, AI 수요가 크다, 외국인이 산다, 글로벌 자금이 들어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이 말들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너무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믿기 시작하면 시장은 더 이상 사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기대를 부르고 가격이 가격을 정당화하고 상승이 다시 매수를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늦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실적을 보고 들어오던 돈이 나중에는 오르니까 들어가는 돈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구조를 보고 사던 돈이 나중에는 코스피 7000이라니까 사야겠다는 돈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조금씩 다른 게임이 됩니다. 이제 봐야 할 건 지수만이 아닙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누가 팔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악재를 무시하고 있는지입니다. 외국인이 산다는 건 분명히 강한 신호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는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기 시작하면 북매 기관과 개인도 따라붙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기관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꺾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환호하는 장은 아니다 라는 신호로는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위험한 건 악재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악재가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시장은 물가 상승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을 얼마나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유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같은 지정학 리스크가 물류비와 원유 가격으로 다시 번질 가능성은 또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올라가는 거라면 그건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라면 그건 굉장히 예민한 시장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강한 시장은 악재가 나와도 버팁니다. 예민한 시장은 좋은 뉴스가 조금만 약해져도 흔들립니다. 그럼 코스피 7000 이후의 진짜 승부는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반도체 이익이 금리와 유가를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더 가려면 단순히 AI가 좋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주문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으로 찍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시장의 높은 기대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금리와 유가가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입니다. 시장은 이미 좋은 미래를 많이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오른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때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예상보다 더 커질 때 오릅니다. 반대로 실제로 좋아져도 이미 주가가 그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7000 이후에는 질문이 바뀝니다. 이제는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더 좋으냐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는 건 시장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큰 것도 알고 있습니다. HBM이 중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아는 좋은 뉴스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리와 유가가 들어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의 미래 이익은 할인됩니다. 기업이 벌 돈은 그대로여도 그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주가에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기대가 많이 붙은 섹터일수록 금리에 민감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립니다. 금리 인하가 밀리면 주식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동시에 기업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쟁 뉴스, 유가 뉴스, 물가 뉴스는 코스피 7000과 별개의 뉴스가 아닙니다. 전두 같은 판 위에 있습니다. 유가가 뛰면 물가가 흔들리고 물가가 흔들리면 금리가 흔들립니다. 금리가 흔들리면 주식시장의 계산식이 흔들리고 그 순간 가장 많이 오른 곳, 가장 기대가 많이 쌓인 곳이 먼저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코스피 7000을 보면서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말이 곧 폭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코스피 7000은 분명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성장 축에 다시 연결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지금 시장을 너무 가볍게 봐도 안 되고 너무 음모론적으로 봐도 안 됩니다. 지금 봐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이익이 실제 숫자로 얼마나 찍히는가. 이제부터는 기대보다 실적입니다. 말로 하는 AI가 아니라 주문, 매출, 마진,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둘째,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가? 한국 증시가 더 가려면 국내 개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를 계속 사는지 아니면 일정 구간에서 차익 실현으로 돌아서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물가와 금리가 다시 시장을 압박하는가?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완전히 버린 시장이 아닙니다. 그 기대가 밀리면 주식시장에는 다른 공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좋으면 코스피 7천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실적 기대가 꺾이고 외국인이 돌아서고 물가와 금리가 다시 올라오면 7천은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라 과열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공포는 오히려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사람을 뛰어들게 만듭니다. 나만 늦었다는 생각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감정입니다. 코스피 7천을 보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가더라도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오르니까 살까?가 아니라 무엇이 이 상승을 만들었고 그 조건이 앞으로도 유지될까?를 물어야 합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데 나도 들어갈까?가 아니라 내가 사려는 가격은 이미 어떤 미래를 반영하고 있을까?를 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7천이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7천을 만든 주체가 아직 남아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지수가 높아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지수가 높은데 사람들이 위험을 잊을 때 위험해집니다. 오늘 코스피 7천은 한국 증시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기대를 실제 이익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가와 금리, 유가라는 오래된 변수들이 다시 시장을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코스피 7천은 축하할 만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동시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증시는 정말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AI 반도체라는 강력한 스토리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은 악재를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악재를 잠시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먼저 움직인 돈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하루 지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 반도체 실적, 외국인 수급, 물가, 금리, 유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호할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차분해야 할 때입니다. 7천이라는 숫자에 취하면 시장의 방향을 놓칩니다. 하지만 7천을 만든 구조를 보면 다음 장면이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7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왜 올랐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시작되는 순간 한국 증시의 진짜 승부도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경제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읽는 우리였습니다.